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민심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선 후보 적합도 흐름 먼저 짚어볼 텐데 네. 오늘 발표된 결과입니다. 4개 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고 지난주만 해도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차이가 1%포인트 차이로 거의 그냥 초접전이었잖아요. 네, 깻잎 한 장 차이. 예, 소폭이지만 좀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떤 뉴스가 가장 많았는가 생각해보면 각 후보의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향을 준 걸까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선대위라는 결국 사람 선대위예요. 선대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대위 컨트롤 기능도 하는 것이고 또 중도층 견인도 중요하죠. 예.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진영 간 대결이 되는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프레임 전쟁이죠. 이걸 어떻게 맞춰요? 소장님께서 맨날 알려주셨습니다. 네. 예. 자, 수준 높은 우리 이슈 폴폴 네. 진행질인데 예. 그러니까 치열해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사실 5%포인트 차이든 최근에 3%포인트 차이든 예.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포인트 깻잎 차이에 이어서 3%포인트도 접전이다. 그러니까 네. 프레임 전쟁 하에서 이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또 중도층 그리고 직접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에 중도층까지도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MZ세대도 있고 여성도 있죠. 이들도 그렇죠. 선대위를 보는 겁니다. 어떤 후보가 더 안정적인가.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좀 더 중도적 성격이 아직 표심이 결정되지 않은 서울과 충청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MZ세대와 50대 그리고 이념으로 보면은 중도와 무당층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더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되는 건 정권 유지, 정권 교체 이따가 또 설명을 합니다. 네. 중요한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대선 100일이에요. 이때는 후보들 간의 접전으로 대결 구도로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 전쟁하에서는 이번 대선은 계속 초접전, 깻잎 한 장, 두 장 아니면 세 장 정도 차이로 초접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사 하나만 보고서 스카이 콩콩이다, 혹세 무민하는 여론조사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 여론조사도 완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아, 이 여론조사 속에서 지지층들은 또 일반 유권자들은 또 선대위는 정당은 무엇을 얻어낼까? 아, 우리가 이 유권자층에 더 분발해야지. 이것을 찾아내는데 참고하는 것이 여론조사니까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길게 보면 네.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긴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깻잎 한 장 차이여서 보는 사람들은 참 좀 재밌기도 한데 네. 당사자들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선거가 그런 거죠. 이 손에 땀을 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박함이 있어야 또 서로 더 경쟁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또 정책 개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치열한 접전, 또 유권자들은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가상 다자 대결 결과를 좀 볼 텐데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의 결과입니다. 네.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모습인데 앞선 조사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앞선 면접원이 하는 조사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라 이거죠. 조사 하나 가지고서 이거 왜 면접원이 하는 조사하고 달라. 이렇게 지나치게 이 여론조사가 왜 똑같지 않아. 다 똑같이 일치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추세를 보라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크게 10%포인트 가량 벌어졌던 것이 이번에도 오차 범위가 바뀌지만 7.1%포인트로 좁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서 오롯이 투영이 돼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죠. 근데 점점 이제 후보 간 대결, 말 그대로 구도 선거는 이슈 후보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좀 사람 중심으로 와요. 윤석열 후보도 이제 선대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약간 좀 밀당도 있어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선거는 후보구나. 후보가 결정하는구나. 이런 후보 대 후보의 대결 국면도 접어들면서 아, 이제 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점점 좁혀져 가는구나. 네. 치열한 프레임 접전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이 선거를 보는 묘미와 또 재미와 또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후보 대 후보라고 했을 때 지금 윤석열 후보를 좀 봤을 때 아직도 선대위 구성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결국에 오늘 나온 인선안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합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워낙 분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망은 좀 차치하더라도 이분이 여기에 합류를 하는 게 선거 자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이번 선거는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권성동, 장제원 누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4명입니다. 4사람의 남자예요. 예.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입니다. 아, 홍준표 의원까지요. 홍준표 의원은 아예 할 말이 없어요.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야 네. 당의 대표니까 어디 떠날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자리가 비중이 있느냐, 존재감이 있느냐. 그만큼 선대위가 있을 때 경륜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20대, 30대들 유권자가 MZ세대가 중요한데 이들이 볼 때 아, 이 후보의 캠프는 안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프레임 전쟁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유권자층은 중도층이죠. 예. 중도층 견인의 마법사, 이른바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라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니 나는 그 상임위원장 자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건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배우자 리스크도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장모 리스크도 다가올 겁니다. 이럴 때 위기 대응. 아이고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줄 사람 누굽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성 표심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죠. 그것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단은, 이 판단은 윤석열 후보가 오롯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과연 내가 이기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한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이 가도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그 정치적, 정무적, 선거적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꼽아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경부요라고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강조를 많이 이제는 하셨는데. 그게 유행을 했네요. 예, 경부요 유행어예요, 이제.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평가를 해봤는데 네. 일단 각 후보가 모두 정책을 내놨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토보유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돼서 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요.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개편은 반대로 적절하다라는 평가가 53.3%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이 결과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선거의 정책 비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이 귀에 솔깃하냐, 눈에 들어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지층 외에 중도층까지 마음에 들어하는 정책이라야 한 표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오른쪽을 보세요. 종부세는요, 실제 부과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2%예요. 그런데 이게 인구의 2%일 줄 몰라도 주택 소유자로 보면 훨씬 비율이 8, 9% 높아집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서울이에요. 서울이 뭡니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서울 대첩이에요. 서울에 지금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 선거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반응성, 그다음에 파급성, 그다음에 효과성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솔깃해. 예. 이거 내년에 나도 종부세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수가 적절하다, 효과를 얻는 거죠.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카드가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 보유세 이야기를 하니까 뭐지? 국토 보유세? 땅값도 토지 가격도 세금을 더 매긴다는 거야? 깜짝 놀라죠.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반응성, 파급성, 효과성 중에서 반응부터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55% 중도까지 부정적인 거죠. 이럴 때 사실 중요한 게 이 정책과 비전과 공약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 가령 국토 보유세 그러면 너무 커. 부담스러워요.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토지 공정세입니다. 그동안 토지가 공정하게 세금이 안 매겨졌어요. 이거 땅 있는 사람들만요,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토지 공정세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지가 확 달라지죠.
참 이름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이것까지 우리가 이슈 폴폴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서로 달라지니까 선거는요, 대선은요, 얼마나 귀에 솔깃하냐, 눈에 쏙 들어오느냐, 예. 이름까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이슈폴폴 직전에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사실 뭐 철회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후보들 정책이 여론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까요? 정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응성, 파급성, 예. 포괄성. 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방역지원금 뭐지? 뜬금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전국민 재난금 지난번에 했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위로금 이야기했을 때 그때 좀 상황이 나아지면 전국민 위로금 생각할 때 그때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기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 반응을 보니까 뭐 뜨뜻미지근해요. 파급 효과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빨리 철회를 하고 다른 정책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아쉽지만 잘한 거예요. 예. 그냥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선거 때는 이번 대선은요.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내 지지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른바 뭡니까? M여중. 예. MZ세대 여성 중도층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표 안 던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 그렇죠. 같아요. 고집을 버리고 아 그래요? 이 정책보다는 저 정책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옮겨가는 후보를 더 실효적이다, 네. 더 실용적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 확실히 M, 여, 중 여기에 네.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번 주 움직임을 보면은 핵심 키워드로 삼은 게 성찰, 반성, 혁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죄에 큰절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민주당과의 선을 긋는 모습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게 차기 대선과 관련된 인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된 인식이 지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벌어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움직임이 이 간극을 좀 좁힐 수 있겠습니까? 그걸 시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요 보면 벌어졌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정권 유지 정도의 여론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거에서는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그다음에 이슈는 대장동 특검이잖아요. 아무리 공공이익 환수했습니다. 3천억 이상 가져왔습니다. 그래봐야 국민들은 이미 분노 상태예요. 여기에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거죠. 예. 왜냐하면 사과와 반성 없이는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의 마음이 안 움직여요. 아니, 우리는 지금 분노해 있는데 앵글이 버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전혀 표심의 변화가 안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 변화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예. 밑바닥부터 바꾸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해야 돼요. 변화와 혁신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실천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실천과 적용. 이 이야기를 할 때 실제 이것이 실현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MZ세대 여성 중도층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이 구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 예. 이재명 후보가 불리인데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다는 것은 후구입니다. 후보, 구도, 이슈인데 구도로 가면은 이건 구도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후보 대 후보의 대결로 가자. 그래서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프레임 전쟁이죠. 그렇게 가야 더 접전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또 윤석열 후보도 그렇기 때문에 더 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네. 선대위 구성에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되겠죠. 네. 이번 주 민심 흐름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